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러시아 그 긴장 완화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죠. 3대 지수 다. 특히 이제 반도체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53%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S&P 500, 다우는 1.2% 정도,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얘기해오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완화되면서 원유 가격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에너지 섹터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밤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 푸틴의 발언으로 그런 소식과 함께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시작하는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이 제법 나올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예상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등의 힘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를 얻고 일단 출발부터 1.6% 이상 상승해서 단번에 2,719포인트로 튀어 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재미난 게 그 매수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초반에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개인들은 이제 지수가 오르니까 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를 좀 늘려갔고, 반면에 또 그 공간을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이제 들어와서 메꿨어요.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 주체는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시장의 지수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우위를 이렇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유지해 가다가 종가 무렵에 매도에서 매수로 돌진 못했지만 그래도 매도폭을 상당히 줄여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43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2,08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2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29.68포인트, 이래서 어제보다 1.99% 거의 2% 상승하는 흔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당연히 이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시작은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순매수에 초반에 나섰었어요. 근데 잠깐 개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가 2.1% 정도 상승한 데서 출발을 하게 되니까 이 개인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익 실현 매물을 좀 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끌고 가는 주체가 다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비교적 코스닥에서 모처럼 큰 폭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들도 순매수 쪽으로 전환되면서 오늘은 그 코스닥이 모처럼 만에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2,800억이 조금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들만 4,0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여기에 1,200억 이상 순매수를 보타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종가 지수는 878.15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무려 4.55%나 거의 5%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아시아 증시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세계 공통적인 지금 악재였잖아요. 그래서 뭐 니케이도 2% 이상 오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특히 오늘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러면 웬만한 거 다 올랐어요.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특징이다 이렇게 아니죠.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베이징 머티리얼 쪽이나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상승세를 유가니 뭐 이런 데 관련된 것들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 전일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게 끌어갔죠. 우리도 역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가 1,100원 오르고, SK 하이닉스는 3,500원 오르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계속 그 보합선상에서 오락내락 하다가, 마지막 종가에 4,000원을 드러났네요. 마지막 종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외국인들은 한 1,770억 정도 팔았네요. 그리고 개인이 1,463억 정도 사고 기관이 281억을 샀습니다. 이 중에서 그 연기금이 96억을 샀네요. 금융투자는 좀 팔았고 사모펀드도 팔았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오늘 에너지 솔루션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시장이 얼마나 좋았나 이걸 이제 우리가 수치로 따져볼 수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오른 종목이 832개 종목이고 빠진 종목이 64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늘 시장이 좋았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76개 종목이 올랐고 66개 종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강했다. 그러니까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이 오늘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매수 같은 매수를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많이 무게를 실었고, 기관들은 이제 오락, 뭐 문화 뭐 이런 쪽, 뭐 BTS가 국내에서 이제 공연한대죠. 대면 공연,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 특징을 그래도 살펴보면, 역시 여러분 이제 보도에서 아시지만 거의 10만 명이 육박했어요.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 오미크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대선 전후로 해서는 거의 30만 명에 육박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오늘 나오기 시작해서, 재택근무 관련 또 원격 진료, 진단 키트 이런 쪽에 것들이 오늘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거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리비안 뭐 이런 전기차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에이프로 같은 종목은 그 197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요것도 여러분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이제 메타버스 디지털 이거는 사실은 그 실적이 자꾸 체크될 때는 주가가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체크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오늘 이거는 왜 NFT나 디지털 자산 쪽은 왜 움직였냐면, 미국 증권거래소가 NFT 그 거래소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죠. 거기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NFT 거래소도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무슨 덕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영향을 받았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이쪽이 오랜만에 좀 활짝 비교적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 신경 쓰고 계시는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이렇게 툭툭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2.06% 거의 12%나 올랐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아무튼 올라야 기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그런 날인데,
그래서 뭐 어제 뭐 마침 제가 그냥 그렇게 힘들지만 희망은 있다. 그리고 전쟁 안 난다 이랬는데 지금 뭐 이게 맞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너무 정치 얘기 러시아 쪽 거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정학적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많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뭐 그래서 뭐가 올라 이렇게 하면 돈 주고 종목 집어주는데 가셔야죠. 저는 이제 그런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공부하고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투자할 때 뭐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뭐 주시장 얘기만 해서 내일 뭐 사면 오릅니다. 이렇게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는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간 오늘 제목처럼 일단은 굉장히 다행이다. 그래요. 이게 여기서 더 그냥 내려앉으면 상당히 힘들 뻔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거로는 러시아 병력 일부가 이제 국경에서 훈련을 마치고 철수했다는 푸틴 대통령 말이 전 세계 시장을 일단은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재미난 거를 또 오늘 얘기 조금 해드리죠. 요게 요새 이제 핫 이슈니까 주식 얘기랑 전혀 관련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 총리가 지난해 말에 새롭게 이제 탄생했잖아요. 당선됐잖아요.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역시 이제 한 건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잉크도 안 말란 총리라 이래가지고 되게 웃기게 생각했는데 독일 러시아 정상회담이 끝나고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데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 일부가 국경 부근에서 훈련을 마치고 철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시장을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 나토와 함께 안보회담 준비가 되어 있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내용은. 근데 미국 시장을 비롯한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이거에 이제 환호를 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러시아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가스관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유럽 제1의 경제 대국인 독일만 푸틴을 인정하겠다. 이런 묘한 뉘앙스가 풍겨요. 독일의 속셈이 딱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하고는 얘기 안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마크롱 대통령도 얼마 전에 갔다가 별 효과가 없었고 급기야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1시간 이상 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하고 의견 좁히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별로 생각 안 했던 거의 신임이죠. 독일 총리한테 푸틴이 힘을 실어 줬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뉴욕에서 나는 힘 있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가만히 있어. 니네가 이런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하고 서로 의견이 맞아지면 미국도 되게 이제 껄끄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인 제가 말했죠. 전쟁은 안 해도 이제 서로 이제 회담을 하면서 한 발 물러나면서 서로 챙길 걸 챙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좀 뻘쭘하죠. 독일 총리가 한 건 했으니까 암만 어쩌니 해도 독일과 영국은 우리 꼭 한국 일본 관계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야전병원을 세웠다. 그래서 얘네는 곧 침공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존재감을 좀 알리려고 그랬는데 시장은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거를. 요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하루지만 예상되는 연준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연준이 앞으로 강도 있는 금리 인상에 나설 거를 뒷받침해주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무려 1% 하네요. 이게 예측치가 0.5%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어떤 이유를 하더라도 연준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시장은 그냥 별로 그거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간만에 나온 그 악재의 약화 이거를 이제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 뭐 대만, 또 일본 뭐 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악재의 소멸을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여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악재가 나타나면 시장은 그 악재의 최악의 상황까지 일단 갑니다. 상상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반응이 뭐예요? 그게 주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그 악재가 어느 정도 약화되거나 내지는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호재만큼 강하게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알았어요. 아, 이게 악재도 이게 굉장히 큰 악재가 이렇게 소멸이 되면 거의 호재같이 시장에 작용을 하는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무조건 고냐? 이것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면 또 무조건 고라고 하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 3일만 올라보십시오. 또 갑자기 시장에 낙관론자가 이제 판을 칩니다. 여태까지는 뭐 다 비관론자 였잖아요. 뭐 2,400을 준비하라 뭐 이러고 그런 사람 많아졌잖아요. 갑자기. 예. 그게 이제 항상 주시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쉽죠. 그렇게 시장을 보면 되게 쉽습니다. 맞고 틀리는 건 뭐 나중 얘기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이 악재 소멸 내지는 악재 약화가 과연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시장의 수급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이럴 땐 흥분하지 말고 올라서 좋은 건 좋은 건데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따져볼 게 뭐였어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기 전에 시장을 늘 괴롭혔던 게 그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는 더 수급상의 불균형. 그럼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그래도 시장이라는 게 큰 악재가 하나가 이제 없어지면서 뭔가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게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돼야 돼요. 그런 이제 악재 소멸이나 약화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줘야지 궁극적으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급 개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향후 오를 거라고 좋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수급이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로 바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났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주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이 빠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거죠. 이쪽으로 확 쏠렸을 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해도 그렇잖아요. 확 쏠렸을 때 자동적으로 쫓아오는 반작용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시장은 이제 늘 그런 현상을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FOMC 회의록 발표, 뭐 이런 거 또 금리 얘기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를 좀 귀찮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굉장히 다급한 거잖아요. 다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비유가 어떻지만 이가 아픈데 굉장히 아픈 이가 있어서 이가 한 2개 아픈데 하나는 그냥 조금 아프고 하나는 무지 아파서 치과에 가서 하나를 빼버렸어요. 아픈 이빨을. 그러면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덜 아프던 이빨이 무지 더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거의 그런 형태인데 워낙 다급하고 뭐 굉장히 이제 이거 뭐 끝장내나 이렇게 했던 러시아 문제가 조금 가닥을 잡히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요? 시장은 걱정이 없어서 못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다시 이제 금리 문제를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이제 일단 옳다 좋다 이래갖고 뭐 PPI 세게 나오거나 말거나 뭐 일단 덮고 그냥 한번
그래, 이제 이렇게 한번 해준 건데, 시장이.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은 모든 시장이 오르기를 바란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금만 좋아지면 오를 수 있다는 거는 오늘 이제 테스트에서 반응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 금리나 긴축을 앞에 내세운 이런 부침 기간이 어쩌면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괴롭냐? 이렇게만 볼 것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한테 또 이게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부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서 실제로 그게 나와도 뭐 지금 연준 쇼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걸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거기까지 갈 거야. 0.5%포인트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3월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향후에 러시아 문제가 지정학적 문제가 조금 더 안정되는 쪽으로 이제 후속적인 조치들이 가닥을 잡고 이렇게 하고 그 금리 인상 뭐 다 알려진 거니까 그래 금리 한대. 그래서 그게 그냥 결정되면 시장이 순간적으로 악재가 없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이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순간적으로 갑자기 시장이 악재가 없어져 그래요. 악재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리는 거는 적게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 번 더 그렇게 올리면 금년에 1% 올리는 거 아니에요? 1%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는 건데 어쨌든 간 그게 이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결정나면 순간적으로 러시아 문제도 해결되면 주식시장에 순간적으로 악재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뭐 주식 얼마, 현금 얼마 이 비중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각자 자신의 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6대 4, 어떤 분은 뭐 7대 3, 뭐 8대 2까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한쪽에 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거를 조정을 하되 떨어질 때마다 그거를 조정을 하십시오. 그 뭐 이제 어제같이 많이 떨어진 날이 이제 그거 조정해서 더 채워놓고 이런 날인데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미 그게 다 완료돼서 그냥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이제 조금 한두 번 더 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까지 완전히 채우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백만김이 이 당원 여러분 제가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인지 뭐 답지까지 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게 다 끝난 분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직 못한 분은 이제 이번에 또 그 부침이 올 때 그냥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한없이 느긋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시장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큰 시장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할 때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기대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재작년 같은 그런 시장 아닙니다. 이런 말씀. 재작년에 뭐 그냥 사과나무로 만든 지팽이를 꽂아놔도 사과가 열리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그거는 재작년으로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올라가도 상승이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상승을 확인하고 상승할 때 흥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최고 꼭지에 가는 가격을 최고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런 때는 차곡차곡 쌓아가고 다 구성됐으면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맞다. 그런데 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나 봐 이러고 들어가면 자기가 마지막 매수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렇게 다시 오늘 시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안심은 했지만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닌데 뭐 녹록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고 원래 우리가 구성했던 상황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마치고 내일 다시 장 끝난 다음에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